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책 기록하는 북노트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책을 좋아하는, 그리고 도서관에 자주 가지만 책을 많이 빌리지는 않는 책 인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정말 소소하게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고 제가 기억나는 핵심들만 추려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소설 수학자인데요. 이 수학자는 1권이 수학자고 2권이 썬더헤드, 그리고 3권이 종소리로 이루어진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총 페이지가 1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두께가 진짜 다른 소설책이 한 이 정도라면 수학자는 꽂혔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이런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두껍다 보니까 처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좀 장벽을 느낄 것 같아요. 책도 잘 안 읽는데 내가 이 500페이지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장벽을 느낄 것 같아서 그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자 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설의 배경은 먼 훗날에 인공지능이 삶에 스며들게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썬더헤드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인공지능이 오직 썬더헤드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세계관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터넷에 AI만 검색을 해도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미리 캔버스 아시나요? 미리 캔버스도 AI가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AI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 책의 배경은 AI가 썬더헤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썬더헤드가 모든 도시의 CCTV도 볼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인터넷도 썬더헤드 하나로 공유를 할 수 있고 뭐 범죄나 이런 판결 이런 것도 다 AI가 맡아서 하고 있는 정말 삶에 스며든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을 켜고 접속을 해서 타자를 치거나 음성 인식으로 AI와 뭔가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냥 스피커로 말만 해도 CCTV로 무슨 행동을 해도 바로 썬더헤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AI와는 좀 다른 형태의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도구를 쓰든지 썬더헤드와 대화할 수 있고 썬더헤드에게 무엇이든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런 썬더헤드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소설에서 중요한 변화 두 가지는 죽음과 범죄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썬더헤드는 인공지능 개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발돼서 나온 게 썬더헤드인데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인간의 질병, 건강, 노화, 이 문제점을 모두 파악하고 모든 병의 치료제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죽음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다시 원하는 나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망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은 사망 시대를 지난 사망이 없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사망이라는 게 단순히 없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혈관에는 나노로봇이 삽입되어 있고, 그래서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 좀 심한 교통사고나 뭔가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썬더헤드가 드론을 보내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바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방금 교통사고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예시예요. 왜냐면 교통사고도 범죄죠. 범죄도 예방이 됩니다. 썬더헤드는 정말 삶에 스며들어간 그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곳에 CCTV를 볼 수 있고, 모든 곳에 그런 웹캠 그런 걸 다 볼 수 있고, 그냥 모든 곳에 뭐 모니터, 핸드폰 그런 곳을 다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인정보를 사찰당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낌새가 보이면 그거를 썬더헤드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려고 하면 썬더헤드가 알겠죠? 저 자동차의 신호나 그런 엑셀이나 브레이크 관련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일으킨다면 범죄자들만 따로 모아둔 구역이 있어요. 마치 범죄자 마을처럼 범죄자들만 있는 그 구역에 범죄자들을 몰아놓고 사회화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썬더헤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해지고 건강해졌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니 인구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썬더헤드가 관리를 하다가 점차 썬더헤드가 관리하기 어려운 그 수치를 넘어선 거예요. 하지만 썬더헤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썬더헤드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썬더헤드는 인간을 해치지 못해요. 이게 또 이 수학자 세계관에서 좀 중요한 규칙인데, 썬더헤드는 인간에게 도움만 줄 수 있고 인간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썬더헤드는 이 늘어난 인구수를 막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수학자라는 직업을 만들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인 수학자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썬더헤드는 인간을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태어나는 것은 그대로 두지만 이미 태어난 이 인간들을 인간이 물리적으로 없애서 인구수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로 임명된 사람은 이게 또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일정량의 목숨을 수확해야 되고, 수확하는 과정이 비인간적이어서도 안 되고, 수확당한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고, 이 사람이 수확을 당할 경우에 이 4명에게는 1년 동안의 면제권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죠. 가족 중 한 명이 죽어서 1년 동안은 그 어떤 수학자가 와도 겁먹지 않을 수 있는 면제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수학자들은 수학자의 뜻을 잘 지키면서 정해진 규칙대로 수학을 진행했지만, 수학자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수학을 즐기는 수학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대 수학자의 뜻을 따르는 수학자, 여기서는 보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지금 시국상 보수라는 단어가 좀 긍정적인 뜻은 아니기 때문에 온건파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온건파와 사륙을 즐기기 시작한 수학자, 그냥 나쁜 놈들이죠. 이 나쁜 놈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소설 수학자는 온건파와 나쁜 놈들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수학자는 자신이 직접 수학자 수습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수학자 패러데이는 수학을 하기 위해 간 장소에서 각각 시트라와 로원을 수습생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지정당한 수습생들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시트라와 로원은 이제 각자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수습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수학자는 점차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 목숨을 빼앗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족, 친구들과 모든 연을 끊고 개인으로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은 패러데이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수습생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수습생 과정은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학의 역사, 수학을 하는 방법들, 수학의 과정들을 배우면서 수학자의 마음가짐과 수학의 방법, 그리고 직접 수학의 현장에 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수학을 직접 겪고 체험하고 수학 인턴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는 이 둘 중에 한 명만이 정식으로 수학자로 임명되게 됩니다. 이게 소설 수학자의 가장 큰 틀이고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소설 수학자는 3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권이 수학자고 2권이 썬더헤드, 3권이 종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학자는 시트라와 로원이 수습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학자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썬더헤드는 제목이 조금 스포인 것처럼 썬더헤드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좀 핫한 주제죠. 인공지능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과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수학자에서 썬더헤드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썬더헤드가 느낀 감정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종소리랑 이어집니다.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수학자는 시트라와 로원이 수학자로 성장하는 과정, 이 썬더헤드에서는 이 온건파와 나쁜 놈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썬더헤드의 감정으로 인한 사건과 이 나쁜 놈들이 벌이는 사건과 이 나쁜 놈들로 인한 이 온건파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종소리에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재미로만 따지면 제가 읽었을 때는 수학자가 제일 재밌었고 그 다음이 종소리였고 그 다음이 썬더헤드였어요. 왜냐면 이 수학자에서는 긴장감을 0에서 10까지 있다고 치면 긴장감을 8까지 끌어올렸는데 썬더헤드에서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 긴장감이 갑자기 한 5 정도로 떨어진 느낌? 그래서 썬더헤드에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이 해결을 보고 싶어서 종소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꽤 재밌게 읽었던 소설 수학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첫 리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더 발전되고 더 꼼꼼하고 더 재밌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